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소재 해상자위대 총관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북핵 위협 대응과 국방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방 AX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 AI 모델 개발과 국방 AX를 위한 컴퓨팅 인프라 지원 등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영웅대대가 공중 강습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수리온 헬기 전력을 투입해 신속한 전개와 근접 전투 기술을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1년 6개월 만에 일본을 공식 방문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9월 서울 회담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았는데요. 양국 장관은 그간 정체됐던 군사교류 협력의 재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 김효진 기자입니다. 우리의 해군작전 사령부 격인 해상자위대 총관부가 위치해 일본 안보의 요충지로 꼽히는 요코스카를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찾았습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 방문길에 오른 겁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일본 땅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는 건 지난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저는 오늘 회담이 우리가 과거를 직시하고 현재를 진단하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일 관계 발전에 있어서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회담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두 수장은 그간 정체됐던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의 재활성화를 공식화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방장관 회담을 연례화하고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 구조 훈련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AI와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담을 마친 두 장관은 가벼운 탁구 시합을 하며 이색적인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탁구대 위로 오가는 랠리는 한층 가까워진 양국 국방협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안 장관은 미 해군 7함대 사령부와 일본 방위대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며 한미일 안보 공조도 공고히 다졌습니다. 미 7함대의 존재만으로도 북한 핵과 위협이 압도할 수 있는 최근 들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상당히 현대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사령관님의 역할이 앞으로도 증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방문으로 한일 양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진정한 안보 파트너로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방 AX 가속화를 위해 AX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 민관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AX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AX란 국방 전 영역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으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면 재설계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국방 분야 전반의 AX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국방 경쟁력과 국가 AI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참석자들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 AI 모델 개발과 AI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CPU 등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고 정책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현 시점을 AI 발전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국방 분야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 AX가 궁극적으로 국가 AI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30일 국방우주표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우주 전자부품의 내방사선 보증기술 기준과 표준안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정보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국내 우주산업체의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고 우주 소재와 부품 전반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품원은 이를 통해 국내 우주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 육군이 추진하는 2조 8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방산업계가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정부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2조 8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0일 계약 체결 이후 1조 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물을 노르웨이에 공급하게 되며 나머지 비용은 노르웨이군의 전력화와 인프라 구축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우리 방산업체가 이 같은 쾌거를 이루기까지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르웨이는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와 KNDS의 유로풀스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노르웨이의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이번 노르웨이 천무 수출이 정부의 외교력과 한화의 기술력이 결합된 팀 코리아의 완벽한 승리라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혹한 속에서도 공중기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영웅대대가 수리온 헬기 전력을 투입해 공중 강습작전을 실시하며 신속한 전개와 근접 전투 기술을 점검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병들이 무장을 점검한 뒤 헬기 탑승 지점으로 뛰어갑니다. 유도 신호에 맞춰 장병들은 수리온 헬기 내부로 신속히 탑승하고 로터가 속도를 올리자 헬기 편대가 목표 지역을 향해 이륙합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영웅대대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 북부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과 연계한 공중강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장병 300여 명이 참가했고 수리온 헬기 6대, K200 장갑차 20여 대 등 항공전력과 궤도 장비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헬기를 통해 가평에서 포천까지 약 40km를 기동해 목표 지역에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항공과 지상 전력의 연계로 작전 지역에 빠르게 투입한 뒤 작전 목표를 확보하며 공중강습 절차를 실전처럼 점검했습니다. 부대는 공중강습뿐 아니라 전시 상황을 가정해 중대별, 과제단위 순환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전투 중 부상 상황을 설정해 지혈과 후송 절차를 반복하며 전시 상황에서의 생존성과 전투 지속 능력도 끌어올렸습니다. 부대는 개인 훈련에서 소부대 전투 훈련, 대대급 이상 제병 협동 훈련까지 단계적으로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육군 32사단을 주축으로 37개 부대, 장병 6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혹한기 전술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면전 상황에서 해공군 지원 전력과 함께 적의 상륙부대를 경멸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등 통합 방위작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해안가 훈련장. 짙은 연막 속 병력과 장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육군 32사단이 동계 악기상 속에서도 통합 방위작전 태세 확립을 위한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사단 전부대를 비롯해 국직, 항공부대 등 37개 부대 6천여 명이 참가해 실제 작전 계획에 기반한 실전형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안에서는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대상륙 작전 실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상륙 작전 실기동 훈련에서는 해공군 지원 전력과 인접부대가 함께 참여해 탐지, 차단, 경멸로 이어지는 해안선 방어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임차 선박과 연막탄을 활용한 상황 조성 속에서 각 전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실전과 같은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대상륙 작전은 위협 세력의 상륙을 사전에 저지, 경멸하는 핵심 작전입니다. 혹한기 상황에서도 확고한 해안방어 태세를 입증했습니다. 훈련은 해안에서 도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시 일대에서는 국가 중요 시설인 지하 공동구 테러 상황을 가정한 통합 방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민간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지휘 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초동 조치와 구조 진압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하시설 특성을 고려해 정찰용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정찰을 병행하며 상황 공유와 대응 속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지하공동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방어의 중요성이 매우 큰 시설입니다. 실전 상황에서도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군 32사단은 혹한 속에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해안과 도심을 아우르는 통합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현대 기동전의 교과서 걸프전쟁도 벌써 36년 전 역사가 됐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 기동전연구소가 걸프전의 전운을 넘어 기갑, 기계화 부대가 마주하게 될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7기동군단이 과거 걸프전이 전운에서 벗어나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기동부대 전투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주와 전장의 스펙트럼까지 다 종합되는데 이 기동이 단순히 물리적인 기동만을 가지고 주축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저희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7기동군단 주요 지휘관뿐만 아니라 병사까지 참여했고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전방 야전 지휘관들도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동전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해외 사례 분석, KCTC 훈련 관찰 결과가 자유롭게 진행됐습니다. 연구소 연구위원들은 지휘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지상기동부대 생존성 보장을 위한 육군 항공의 운용 방법, 아미타이거와 AI를 활용한 포병의 현존 전력 극대화 방안, 자주도하 장비 수룡 전력화에 따른 도하작전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태평양 합동 다국적 실전 훈련센터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군의 전술 차량 개선과 드론 운용 교육, 지휘소의 전자기파 노출 감소 대책 등 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소개됐습니다. 부대는 이번 토크 콘서트 연구 발표 과제에 대해서는 전투부대 훈련 간 적용하고 추가 검토와 검증을 거쳐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해군 강감차남이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과 밀란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30일 출항했습니다. 인도 국제 관함식은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해양을 통한 단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0개국 함정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어 25일까지 열리는 다국 간 연합해상훈련 밀란 훈련은 1995년 첫 시행 이후 올해 13번째로 우리 해군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합니다. 김경철 해군 군수사령관은 관함식 밀란 훈련과 함께 국제 해양 세미나와 인도양 해군 심포지엄 본회의 등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해양안보 협력 증진, 해양 방산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 첫 해군병으로 입영한 721기 훈련병들이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군 특성화 훈련과 함께 유격과 사격, 화생방 훈련 등을 받으며 정예 해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훈련병들이 수직 사다리를 오릅니다. 해군 특성화 훈련 중 하나로 함정에 올라타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화생방 훈련과 유격 체조 그리고 사격 훈련도 합니다. 지난 5일 올해 첫 해군병으로 입영한 721기 훈련병들의 4주차 훈련입니다. 훈련병들은 야전 교육 훈련 대대에서 정예 해군이 갖춰야 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렀습니다. 태어난 곳은 미국이지만 제가 자란 곳은 대한민국이고 또 가족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대에 왔습니다.
최고의 수병이 돼서 전역하는 날 정보 있고 할아버지께 격려하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필승! 막바지를 향해 가는 5주 일정의 교육 훈련. 훈련병들은 다양한 작전 환경 속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안보 강연까지 모든 교육 훈련을 받고 다음 달 6일 수료식을 갖습니다. 물과 콧물이 싹 다 나오는 혹독한 훈련이었지만 진정한 해군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서 의미 있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잘 안전하게 훈련 받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십시오. 수료식 때 뵙겠습니다. 필승! 해군병 721기는 수료식 이후 특기별 교육을 마치고 각급 부대에서 대한민국 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에 이어 핵탐지 정찰기까지 전개하며 대이란 군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끝낼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핵탐지 정찰기로 불리는 미 공군 WC-135R 콘스턴트 피닉스가 영국 밀든홀 미 공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찰기는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는 특수임무 기종으로 작년 6월 이란 핵시설 타격이 이뤄지기 직전 중동 인근에 투입됐던 기종입니다. 미국은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군사적 준비 태세에 대해서는 공개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We will be prepared to deliver whatever this president expects of the War Department. 미국은 이란의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면서도 핵 능력 추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강경한 대응 기조로 맞받아쳤습니다. 전략 무인기 1000대를 6해 공군 전력에 추가 배치했다고 밝히며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대화할 수 없다며 대화의 전제 조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مواضع ما مشخص هست. مذاکره با تهدید نمیتونه جور در بیاد و مذاکره در شرایطی باید صورت بگیره که از تهدیدها زیاده‌خواهی‌ها دست برداره. 유럽연합도 이란의 핵심 군사조직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며 이란을 향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자산과 발언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중동 정세는 더욱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올해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전개에 앞서 전문 발굴팀 소속 간부 및 유해발굴 기록병 8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증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유해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하는 뼈대학개론을 비롯해 유해발굴 기법과 토층 분석 및 민묘 구분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장병들은 이를 통해 현장 투입 전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육군 특수전학교가 특수작전 영상판도 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과정은 전 영역작전의 핵심 수단인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특전팀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교육생들은 북한군 장비 식별과 군사 전략시설 판독 등 특화과제를 중심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해병대 학군사관 후보생 71기 동계 입영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71기 후보생은 소부대 전투지휘자 능력 함양을 목표로 개인화기 사격과 제식, 전장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후보생들은 다음 달 26일 임관해 해병대 각급 부대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차고 건조한 겨울 날씨에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나날이 확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높은 구름이 전국 대부분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개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원주는 영하 1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원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강추위는 꺾이겠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에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우디 방산 전시회 참가를 위해 출발한 우리 공군 C-130H 수송기가 엔진 출력 저하로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비상 착륙해 결함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부는 훈풍이 느껴지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한일 군사교류 협력의 재활성화가 지역 평화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